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북 지역의 학교 폭력이 전국 평균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학년일수록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했는데 언어 폭력이 가장 많았습니다. 조용건 기자입니다.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11만 8천여 명이 응답한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 1.8%가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6%보다 0.2%가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조사 때 1.2%보다도 0.6%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생이 3.8%로 가장 많았고 조사 대상 중 가장 어린 4학년들의 피해 경험이 6.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언어폭력이 34.6%로 가장 심각했고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 폭력, 스토킹, 성폭력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0.8%로 1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권역별 배치, 생활지도 전문 장학사 배치 확대, 교원 연수 강화 등을 통해 학교 폭력에 대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4.4%로 지난해보다 0.9%포인트 증가했는데 목격 후 방관하지 않고 사실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 비율은 68%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늘었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지난 시간 지방직 공무원 토목 설계 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의혹을 전해드렸는데요. 응시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에 나서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응시생들이 가장 많은 이의를 제기한 20번 문항입니다. 1번 보기가 정답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3번 보기의 내용은 문제에 명시돼 있는 KDS 2016과 달리 2018년도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3번을 선택한 응시생들은 애초에 문제가 KDS 2016이 아닌 KDS 2018로 나왔어야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못 낸 건 맞지만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거면은 그 피해는 오로지 다 수험생들한테만 전가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유명 공무원 시험 강사도 20번 문제를 오류 의심으로 보고 KDS 2016 기준에는 부합되기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 응시생과의 통화에서 문제의 오류를 언급했습니다. 2018년에 개정된 내용 포함을 시켜도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최근 기준으로 표시를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출제기관인 인사혁신처는 KDS 2016이 2016년도에 제정된 규정의 내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제정 연도로 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정답 1개, 1번으로 골랐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팽팽한 공방 속에 응시생들은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채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 시도가 같이 겹쳐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5점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합격이 될 수도 있고 불합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행정심판 청구에 동참하는 응시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첫 결과는 9월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북의 건설 경기가 침체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이 토목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건축 통계 자료인데요. 먼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전국적으로 건축 인허가 면적이 14.9%, 착공 면적 10%, 준공 면적은 0.2%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충북은 건축 인허가 면적이 무려 45.7%나 감소한 것을 비롯해 전국적인 상황보다 훨씬 심각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북의 건축 인허가 면적 감소폭은 광주광역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큰 것입니다.
건축 인허가가 건설 경기를 미리 보여주는 선행 지표라는 점에서 우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 상반기 충북의 용도별 인허가 면적을 보면 주거용이 지난해보다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10채가 허가가 났다면 올 상반기엔 2채밖에 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상업용, 농업 공공청사, 의료, 문화시설이 다 이렇게 감소했고 공업용만 겨우 현상 유지를 했습니다. 착공 현황을 보면 역시 주거용이 61%가량 줄었고 상업용, 공업용도 이렇게 줄었는데 의료, 문화시설이 그나마 30% 가까이 증가해 불씨를 살렸습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지만 지역 경제의 버팀목으로 건설 산업의 역할은 여전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를 비롯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들이 하루속히 본궤도에 오르고 이 사업들의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시키는 것이 당면한 최대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팩트 더하기였습니다. 충북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진천군, 실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증평군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올 상반기 고용률은 진천군이 70.9%로 가장 높았고 음성군, 단양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실업률은 증평군이 4%로 충북에서 가장 높았고 청주시, 충주시 순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 한인 여성 리더들의 모임인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가 청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들은 사흘간 한인 여성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모색합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29개국 500여 명의 한인 여성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연이 펼쳐집니다. 여성 독립운동가 10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올곧게 성장한 학생들이 미래 100년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내용입니다. 올해로 19년째 이어진 전 세계 한인 여성 리더들의 행사인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대회입니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영김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 하원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인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많은 여성들이 그 government에 많이 진출해서 일하고 있다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한국이 솔직히 미국보다 좀 더 앞서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어 전 세계 한인 여성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차세대 여성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돼 있으니까 뭐 within seconds we can find out what we're all doing.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 영향을 좀 더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한인 여성 리더들은 세계 한인 여성 평등한 미래를 함께 열다란 주제 아래 오는 29일까지 정치와 경제, 과학과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놓고 머리를 맞댑니다.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장애물을 넘어서 평등한 미래를 펼쳐나가는데 함께 힘 보태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인 여성 리더들은 대회 마지막 날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성평등한 미래 100년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네,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회적 기반이 대학이라고들 하는데요. 제천시와 세명대학교의 협력 프로그램은 그런 측면에서 상생에 좋은 예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일 서부 인구 18만여 명의 소도시 하겐. 하지만 독일인의 전통을 지켜온 건축물과 박물관은 하겐이 여느 지방 소도시와는 여실히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명대학교 해외 연수팀이 이곳을 찾은 것도 도시의 규모가 경쟁력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천이 이제 선사시대부터 유적물도 많고 고대시대 유적물도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을 좀 살린 박물관들을 곳곳에 놓으면 대표적인 한인 거주지인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전통시장과 대형 쇼핑몰의 공생의 길을 보여줍니다. 시장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상생 방안을 실천해 지금은 LA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형 쇼핑몰이라던가 뭐 그런 게 이제 전통시장하고는 약간 좀 반대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보완해서.
250여 명의 학생이 스스로 연수지를 선정하고 지역 발전 방향을 찾아보는 제천시와 세명대 그리고 대원대의 자기설계 해외 배낭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이 학생들에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자기 발전 이러한 것들을 고루 갖추고 나갈 수 있는 그 자발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게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저희 시에서 봤을 때 정책적으로 뭐 저희들이 이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적극 반영할 계획에 있는 거고요. 이런 가운데 제천시와 세명대학교는 지역과 대학의 실질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곤두박질치면서 양돈 농가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대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 특수마저도 40년 만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북도청 구내식당이 특별한 점심 메뉴를 내놨습니다. 국내산 삼겹살을 신선한 야채와 함께 먹는 삼겹살 비빔밥입니다. 한돈 90kg으로 460명분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돼지고기 소비 촉진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늘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공공급식, 학교급식에서 돼지고기 소비 촉진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110kg 기준 한돈 산지 가격은 지난해 이맘때 43만 4천 원에서 1년 만에 36만 원으로 17%나 떨어졌습니다. 돼지고기 수입 급증과 경기 침체, 회식 문화 변화에 따른 소비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2013년 18만 톤이던 돼지고기 수입량은 5년 만인 지난해 2.5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올해는 연중 최고 성수기라 할 수 있는 휴가 특수마저 40년 만에 실종됐습니다. 일두 출하했을 때 7, 8만 원씩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현실적으로다가 금방 뭐 두수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대한한돈협회는 어미돼지 수와 재고를 줄이고 소비 촉진 운동을 벌이는 등 한돈 가격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충북지역본부는 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막을 앞둔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 대회에 공무원을 강제 동원하려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충청북도에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공무원 강제 동원과 관련해 3차례에 걸친 행정국장과의 면담과 기자회견을 통해 전 근대적 행정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했지만 도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개방형 직위인 도교육청 감사관 공개 모집에 역대 가장 많은 13명의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두 자릿수 경쟁률은 개방형 감사관 공모를 시작한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군 출신과 5급 이상 공무원의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시행한 올해 2회 초중고 졸업 검정고시에 1,073명이 응시해 63%인 679명이 합격했습니다. 최고령 합격자는 중졸 시험에 응시한 77살 신모 씨였고 73살 양모 씨는 지난해 중졸 검정고시 합격에 이어 1년 만에 최고령 고졸 합격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옥천군 군부면 증약터널 인근에서 44살 김모 씨가 몰던 25톤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64살 박모 씨의 25톤 트레일러를 추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트레일러에 적재돼 있던 컨테이너가 반대편 차로를 덮쳤지만 다행히 2차 사고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자 김모 씨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세계무예 마스터십 성화 채화식이 오전 10시 상당산성 남문 잔디광장에서 열립니다. 옥천에서는 군민과 함께 만든 연극 산불 공연이 오후 7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진천에서는 가을을 만나는 소리 음악회가 오후 7시 30분 화랑관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대체로 흐리고 남부 지역은 아침까지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오후에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3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29도, 충주 28도 등 27도에서 29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내일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사이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